네,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미국의 대학 입학, 또 이 대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는 차별, 그리고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유층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뇌물증여 같은 부정한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냥 그 부유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죠. 바로 명문대 간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문대 간판이 제공하는 능력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모들이 대학 입시 담당자나 SAT 관계자나 또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등에게 돈을 찔러준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줄까요? 네가 연문으로 들어간 거다 라는 것을 알게 할까요? 절대 아니죠. 아이는 어디까지나 내 능력과 실력과 노력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비단 그런 부정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대학을 가고 명문대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명문대에 입학한 것은 내 능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여긴다면 자연히 내가 누리는 모든 특권은 마땅한 것이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푸대접과 차별 또한 마땅히 그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모욕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의 능력주의의 한계랄까요? 허점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운 좋게 정말 운이 좋아서 고지를 선점한 사람들은 그 고지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의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밟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거나 사다리 그 단의 간격을 한층 넓혀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설령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지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샌델 교수는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이상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유층의 자식과 가난한 사람의 자식이 순수하게 그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그들 자신의 노력과 재능과 소관에 달린 것이 되어야 하지, 그 어떤 편견이나 특권에 의해서 억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이 먹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층 이동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죠. 부유층의 자녀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탄탄한 스펙을 갖춰서 명문대에 들어갑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부유층 자녀들이 받는 교육이나 경험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말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한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명문대에 들어간 다음에 그건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에 의한 성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능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폭력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10년 전쯤에 출판된 그의 저서 불안에서 현대 사회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하인은 자신의 운명을 선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하인으로 태어나서 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열패감에 시달리거나 모욕감을 느낄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하인들은 나름대로 드높은 생각, 강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언론과 여론은 누구라도 사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고 사업가, 판사, 과학자,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부추겼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았다. 무제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처음에는 특히 젊은 하인들 사이에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사회적 상승에 실패한다. 여론과 언론의 말과는 달리 사회적 상승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눈치챈다. 그들의 실패 이유는 고스란히 그들 자신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라 여겨지게 되었다. 그들은 우화 때문에 생기를 잃고 증오심을 키워가게 되었다. 평등한 세상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자기가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죠. 불평등한 거죠. 그런 세상에서 왜 기회를 주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가? 너의 무능이 아니냐? 너의 게으름이 아니냐? 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억울하죠. 우라병이 생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가사의 대중가요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되지 못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얻지 못하고 되지 못하는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없고 되지 못하는 책임은 오롯이 나 혼자 져야 하면서 무능하고 게으른 인간이라는 모욕까지 당해야 됩니다. 과거 봉건주의보다 못한 세상이죠. 잔혹한 신봉건주의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슬프고
억울하고 무서운 세상이죠. 그것이 곧 샌델 교수가 말하는 능력주의의 폭정이 되는 겁니다. 샌델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면 된다 라는 말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준다.